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신보다 가치 있는 것에 욕심을 내지 노예와 내가 평생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애 비타민 시온입니다. 오늘은요, 이메일 사연 편인데요. 사연을 너무 길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간략히 간추렸는데요. 사연에 자기 감정이 반 이상이야. 멘탈이 현재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사연 내용은 28살 남자 초등학생 교사시고요. 사연자분은 26살 사무직 직장인 같은 지역에 사시고요. 작년 6월에 친구 소개로 만남을 시작했고 사연자님 집에서 주로 일주일에 3번 또는 4번 데이트를 하셨고요. 작년 10월경부터 남자분이 요즘 일이 힘들다라며 일주일에 한 번 보기 힘들 정도로 만남이 뜸해졌고, 여성분은 그때부터 힘들면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쉬고 가도 된다라고 하셨지만, 남성분이 당분간은 혼자 있고 싶다라고 하셨고, 그런 일로 여성분이 섭섭함을 토로해서 싸움과 잦은 집착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쉬는 시간 주셔야 돼요. 그리고 12월경 남친 동료 여성 인스타에 자신의 남친이 동료 여성과 술을 먹었던 사진을 우연치 않게 봐서 싸웠고, 남친은 오해라고 얘기해서 풀었지만 질문자님인 집착은 이때부터 더더욱 심해져갔고, 급기야 그 동료 여성에게 DM까지 보내면서 자기 남친과 술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가 동시에 남친 귀에 그 소식이 들어갔답니다. 아니 왜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동료일 뿐인데 그걸 그렇게 이 의심은요, 남자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항상 관계가 망치지 않으려면요, 아니라고 하면 믿어줘야 돼요. 왜 그걸 의심합니까? 의심해서 뭔가 좋아지는 게 있나요? 남친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없다라며 이번 연도 1월 11일 이별을 선고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자신의 행복한 기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정말 이런 사연들이 많은데 기준이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그리고 너무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 형식적인 껍데기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집착 구속을 해요. 에너지 회복할 시간만 줬으면 됐고 기준만 잡고 행동했으면 될 일인데 관계가 이렇게 망가져 버렸죠. 아니 남친 말을 왜 안 믿어줘요? 물론 남자분도 잘하신 건 별로 없습니다. 말 안 하고 만난 건 당연히 잘못이긴 해요. 하지만 이건 둘 다 기준이 없었기도 하고, 아마 집착을 당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남자분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월 10일경 어떤 톡을 보내는 양식이 있나 봐요. 무슨 너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의미의 카톡 같은데,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당연히 의미 없는 카톡이고요. 개똥 같은 카톡입니다. 장문의 카톡들이었는데 다들 매달리는 형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씹혔다가 2월 18일경 다시 연락해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울고불고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분이 21일 날에 만나자고 약속을 같이 하셨다고 해요. 카페에 가셨는데 남자분이 보자마자 너무 시선이 차가웠대요. 틱틱대고 예민해 보이셨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거기서 사연자분이 가만히 있자 남친은 얘기할 거 있음 빨리 하라고 했고, 사연자분은 자기가 잘못했다, 다시 한번 만나보자고 매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자분은 이런 일로 연락할 거면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며 문을 박차고 나가셨고 차단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자, 재해는 이제 끝난 거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재해는 본인이 하는 거라고요. 재해는 가능합니다. 사연자분이 이런 행동만 계속 안 하신다면요. 일단 사연자님의 가장 실수는요, 굳이 만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너무 열심인 나머지 상대방이 그럴 만한 정신적, 감정적 여유가 없다는 걸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그런 사람의 감정을 무시한다면 냉담함, 적대감, 분노라는 단단한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마크 고울스톤 박사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요. 뱀의 뇌에 말을 걸지 말라라는 책에 저자기도 하죠. 질문자님께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재해를 하시려는 많은 분들의 실수예요. 상대가 굉장히 고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위축이 돼가지고 눈치와 비위를 맞추는 행동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대화도 당연히 어색할 거고 부정적으로 흘러갈 겁니다. 어떻게든 잡은 기회다 보니까 붙잡고 매달리는 행동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는 당연히 더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사연자분이 울고불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부정적인 상태에도 만나서 억지로 설득을 하려 한다면 당연히 모든 게 부정적으로만 보일 겁니다. 더 고압적으로 나올 거고요. 신뢰도 가지 않을 거고요. 애초에 헤어진 지 너무 얼마 안 돼서 만나셨어요. 그리고 매달리는 행동 태도로서 만난다는 건 노예를 자처하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신보다 가치 있는 것에 욕심을 내지 노예와 내가 평생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대화할 태도가 아님에도 대화를 억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는 더욱 망가질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런 식으로 재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고통의 재회라고 하죠. 99%는 다 헤어지고요. 안 헤어지더라도 고통 속에서 결혼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잠깐 짧게 만나서 헤어지려는 거 아니면 매달리지 마세요. 절대. 제가 매달리지 말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저런 상황이라면요, 애초에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정적이면 시간을 더 기다리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일단 만났다 하면요, 너가 아직 상황이 조금 안 좋은가 보네,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얘기하자, 이 정도로 가볍게 웃고요, 빨리 일어나서 인사하고 헤어지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같이 감정에 끌려서 화를 낸다거나 뭐 공격적인 말을 한다거나 하면 관계는 더더욱 망가질 거니까 최대한 여유로운 태도로 대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남자분은 감정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서 고민이 더 많아질 거고요. 당연히 자신의 태도에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미안한 감정들도 들 거고요. 뭐 나중에 연락 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일단 남자분 개인 상황도 고려해야 하고요. 사연자분께서 재회를 하고 싶다면 5월 20일에 재회 기본 3요소에 대해 공부하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꾸 부정적인 태도로 나오는데 뭔가를 얻어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얻어내기는커녕 정말 분노와 적대감만 키울 뿐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래요, 모든 분. 자, 이렇게 사연 분석해드렸고요. 질문 3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메일로 답변 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연자분 휴식 시간 가지시고 그만 염탐하시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죄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사연 분석 마쳤고요.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